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춥죠. 그런데 마침 우리 마음이라도 따뜻하라는 것처럼 시장에는 급반등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방송에서 조금 더 하락 추세로 꺾였다, 하방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다 보니까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에 그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자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루 만에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 0.39%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25%, 나스닥 지수가 0.59%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돌리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이 미장의 선행 지표가 되곤 하는데요. 뉴욕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급등 시세가 나타났다 보니까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1%대의 상승률 그려냈고요. 특히 애플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을 바짝 따라잡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의 분위기도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온 급반등의 뒤에는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 안에서의 솔라나의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어젯밤에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공식적으로 종료를 하고요. 135억 달러의 유동성을 시장에 투입을 했는데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 암호화폐인 만큼 이에 빠르게 반응하면서 급등 시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을 지핀 건 바로 뱅가드 효과였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산 운용사인 이 뱅가드 그룹이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않던 지금까지의 입장을 뒤집고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암호화폐 ETF 거래를 허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뱅가드의 암호화폐 관련 이런 투자 펀드 판매가 기존 금융권이 더 이상 가상자산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SEC까지 시장의 상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디지털 자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 혁신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크립토 시장에 대한 이런 인식과 규제까지 개선되어 가는 분위기 속에서 이 시장 안에서의 가격 흐름까지도 분위기를 확 달라지게 만들 수 있을지 향후 며칠 그리고 길게는 몇 주 동안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저 코인들이 모두 사이좋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이는 게 바로 솔라나였습니다. 솔라나는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단 몇 시간 만에 11%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레버리지 ETF 출시와 공급 쇼크 이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작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된 이 2배 레버리지 롱 솔라나 ETF가요. 출시와 동시에 굉장한 매수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또 바이낸스에서의 수요 대비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을 촉발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만 선물 거래량으로만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대비해서 솔라나의 거래량이 조금은 약화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현재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 다음으로 레벨업할 수 있을 건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대다수의 코인들이 짙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5.5% 상승하면서 단숨에 91,000달러대까지 올라온 모습이죠. 앞자리 9가 너무 멀어진 듯한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렇게 조금 빠르게 회복해줘서 반갑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더리움도 7% 넘게 상승하면서 3,000달러에 가깝게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XRP도 어제는 2달러가 위태위태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는 6%
넘게 오르면서 2.14달러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8% 넘게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수익 코인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거의 20% 상승하는 모습이죠. 이런 상승률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밈코인 단에서도 도지코인, 시바이누 그리고 페페까지 모두 다 상승세 그려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추워진 날씨와 굉장히 대비되는 후끈한 분위기를 우리 시장이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신월드림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어제 간만에 좀 빨갛게 불기둥이 올라왔는데 많은 분들께서도 많이 지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 커질 거기 때문에 우리 전략을 잘 짜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조금 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그런 전략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투자자들을 두고 밀당을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포기할 때쯤 되면 다시 한번 급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또 희망을 가져볼까 하면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모습까지 나타나죠. 이런 흐름이 조금 반복되다 보니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지쳐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멀리 내다봤을 때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방망이를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은 뭐가 있을지 꼼꼼하게 짚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방송 내용부터 같이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시죠. 지난주에는 그래도 또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해봤던 조건들 어느 정도 부합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런 급반등이 나타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게 아직 역전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비트코인 기준에서 83K까지 하락은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실업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좋게 나왔지만 근데 미국 금리 인하죠. 그리고 케빈 헤셋이라는 그런 연준 의장 교체설이 나오면서 네. 금리 인하가 87%까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부분 또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93K를 돌파하냐 그리고 지지를 하냐에 대한 싸움인 것 같고요. 현재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은 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금리 인하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를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제가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짚어봤었던 우리의 전제 조건들 어느 정도 하나씩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는 반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계속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일단 이번 주에도 PC 가격 지수와 같은 이런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대망의 FOMC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이유들 같이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다음 주를 앞두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더 반영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87% 정도 나왔으면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되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금리 인하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0.25, 한 0.5bp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0.25bp 정도를 빠질 거라고 보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과연 그런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가 되어버리면 대형주, 그다음에 기술주, 나스닥, 비트코인이 딱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좀 비트코인, 이 크립토 시장에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대반등이 나오면서 위험 자산 선호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 국채 금리의 하락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5%에서 6%까지 이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온 이유는 정말 호재가 많아서 급등한 것보다는 네. 현재 우리 이제 OI를 보시면 이 숏 포지션의 물량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숏 스키즈라고 해서 이제 그 연쇄적인 청산을 위해서 좀 물량이 강하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옵션 시장에서의 약간은 조금 건전한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숏 청산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급하게 반등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도 보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하락이 나타날 때는 조금 반대의 얘기를 많이 했었죠. 롱이 많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청산이 청산을 부르는 그런 급락이 나왔던 거다라는 얘기를 짚어봤는데 지금은 그 반대 흐름이 나타났다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깨끗해지는 환경 안에서 조금 더 점차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가 조금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12월을 마무리하고 새해가 되면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말 랠리를 아직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예전과 같은 랠리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1월까지는 우리가 어떤 수준의 흐름을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패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패턴이 좀 예전과 많이 달라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이런 규제 시장이라든지 이 크립토 시장 자체가 이제는 정말 금융권을 포함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좀 밟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들고 온 시나리오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CPI랑 이제 PC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는 미국 국채물 금리죠. 10년물이 3.8에서 이제 4.1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98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96K를 돌파해서 알트코인과 그리고 중심적인 라지캡 위주로 해서 많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동결됐을 때 사실 뭐 저는 거의 뭐 90% 이상으로 금리를 뭐 인하가 될까 보고 있는데 네. 항상 뭐 지금 미국의 매크로 경제들은 언제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시나리오 예방 같은 경우는 금리가 동결됐을 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이제 금리 동결의 조건은 이제 실업률이 매우 안정적이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야 금리 인하를 지금 할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뭐 우리 지금 경제 자체가 지금 야, 잘 되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금리 인하를 하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우리 이제 비트코인은 아마 85K부터 93K까지 횡보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 2번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망이를요 훨씬 더 짧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오면서 그랜드 슬램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알트코인 쪽 자금이 예전만큼 많은 이렇게 누적되는 자금은 별로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는 현물 시장보다 이제 뭐 선물 시장이 더 배로 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트코인 위주의 이런 단기적 상승이 크지 장기적 상승은 좀 제한이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나리오 3번입니다. 이거는 달러 인덱스가 102를 돌파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점점 멀어진다. 쉽게 말하면 금리 동결이 3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 그럴 때는 달러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이제 79K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내용은 없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긴급하게 일본이 사실 지금 세계 경제 4위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본의 금리가 1%를 이제 넘는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지금 미국 매크로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그런 거치적인 경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좀 해야 되냐면
미국 경제만 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일본까지. 그리고 일본도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과세를 낮췄습니다. 네. 과세를 50%에서 22%인가 낮췄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 쪽에도 이제 그런 코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을 따라가지 말고 미국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을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정보방 안으로 이제 들어와 주시면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12월 FOMC에서 25bp가 인하될 확률 87%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조금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꼼꼼하게 전문가님 통해서 앞으로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태까지는 미국 안에서의 거시경제를 많이 따라갔다면 지금 최근에 급락을 불러일으켰던 게 일본에서 나온 이슈였죠. BOJ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짓누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밤사이에 호재들이 나오면서 급반등하는 흐름이 연출되고는 있지만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일단락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염두에 꼭 두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얘기들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시장 안에서 급하게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면 비트코인 부분인가요? 네, 비트코인부터 차트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오해를 해가지고 일단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시나리오 1번이 나왔을 때 우리가 비트코인이 96K 돌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코인 시장 같은 경우 크립토 시장은요 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1번 시나리오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96K 선만 지지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좀 재미있는 시장이 좀 꿈꿀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일단 96K를 저는 이제 강한 저항선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3번처럼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79K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어폭을 지금 보면은 이제 한 17,000불 정도에 대한 방어폭이 생기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는 이 96K를 돌파를 한다면 우리가 알트코인들을 조금 더 이제 방망이를 길게 잡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시나리오 이번처럼 96K 선을 돌파하지 못한다. 계속적으로 돌파했다가 강한 하락이 나온다면 짧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횡보할 때, 특히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부분이라서 절대적으로 뭐 내가 뭐 미래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분명히 내가 돈을 많이 벌 거야라는 생각은 좀 이렇게 조금씩은 생각의 변경을 하시는 게 투자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이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 도미넌스가 사실 예전만큼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도미넌스가 올라가 버리면 사실 이렇게 좀 현물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런 많은 자금들이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 지배력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정말 비트코인만 움직이고 왜 내 코인 안 움직이는 거야라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도미넌스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사실 비트코인이 5% 정도 급등을 했는데 알트들은 굉장히 큰 펌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이제 알트코인도 생각보다 힘이 생겼다. 하지만 알트코인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비트코인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전에 히든 종목 완전히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네. 최근에 제가 나간 종목들이 일주일 안에 이제 큰 수익은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제가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전략들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한 가격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을 살펴봤을 때 일단 96K가 가장 중요한 라인이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여기를 돌파하고 만약에 지지받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앞으로 조금 상승 기세가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야 되는 전략들이 가장 중요할 거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죠. 이럴 때는 79K까지도 열려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도미넌스의 상승세가 조금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보다 알트코인 단에서 더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승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배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조금은 간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 만나봤고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여태까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히든코인이 아직까지는 전략이 유효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시점입니다. 이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도 정보 방안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지만 지금 봤을 때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코인은 뭐가 있을까 궁금하시겠죠.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 코인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일단 전략이 유효한 코인도 남아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매력을 발산하는 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코인 가져오셨을까요? 제가 사실 이번에는 오이란으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코인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좀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이 코인에 대한 힘이 얼만큼 되는지도 좀 제가 좀 분석을 많이 했고요. 네. 현재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그 굉장히 지금 지수, RSI 지수라 부르죠. 좀 이제 상승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고, 제가 이 코인을 사실 3일 동안 봤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도 이 이제 OBV 차트가 버티고 있다는 거는 어떤 대형 금액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약간 세력들이 타이밍을 보고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 역시도 사실 계속 지키고 있는 모습 봤을 때는 충분히 폭발성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상세하게 좀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보시면은 네. 일단 투자 심리가 40에서 50. 전반적으로 50을 돌파했을 때 OBV가 올라가면 강한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 심리, 그러니까 RSI는 지키고 있는 부분이고 OBV도 지속적으로 빠져 있지만 지금 이 매집 구간은 지키고 있다. 그리고 COR 이후 반등 시간이 나왔지만 기술 반등이 좀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을 못 줬지만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힘이 들어가고 있고 코인창에 자금이 들어오면 이런 코인들은 한번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 전략도 이제 받아보시려면 저희 그 정보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도 아시죠? 재료, 이슈 그리고 모멘텀이 탄탄하게 뒷받침되는데 시장 상황 때문에 올라갈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종목들이 부지기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뒷받침된다면 폭발적인 상승 랠리가 나타난다는 거 단연간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텐데요. 이런 게 바로 오늘의 히든 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들, 향후의 대응 전략들까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 방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기세가 잘 이어지는지 꼭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